이번 질문은요. 네. 애지중지 키운 딸과 헤어져야 할지 말지 결심이 안 선다는 어머님이 보내주셨는데 10년째 홀로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 없는 아이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큰딸이 갑자기 독립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알게 모르게 큰딸한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이젠 놓아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떠나보낼 자신이 없고 걱정도 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거겠죠? 걱정도 되시고 고민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직접 뵙고 네.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따님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네. 어머니 10년째 지금 세 딸을 홀로 키우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사정으로 이제 혼자 키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10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사고사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아, 사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의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서로의 이제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저의 그 의지의 대상이 큰딸로도 바뀐 거예요. 어, 근데 그 당시에 큰딸은 고1이었고 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셋째가 이제 5살이었어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또 직장을 나가서 저의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딸이 또 엄마로서 잘 또 책임을 다해줬어요. 막내가 일이 생기면 제가 달려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큰 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닌 엄마인 고등학생이었죠. 네. 네, 그러고 큰 딸은 대학생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이제, 자기 용돈은 벌어 보겠다고. 아이고 기특하네.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무릎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금요일은 마더데이를 주겠다. 마더데이. 네, 그래서 금요일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 대학생 때였으니 얼마나 또 이 아이는 불금을 지내고 싶을 것이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지내고 싶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참 철없는 엄마처럼 그냥 정말 금요일은 정말 맘 편히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딸을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친구는 엄마나 동생들이 조금 뭐 원망스럽거나 믿거나 했을 때 없어요?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고 사실 동생들한테 좀 배가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챙김을 받지 못했는데 동생들은 저랑 너무 다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생 때도 그러지 못했고 대학생 때도 그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동생은 자기 방학 때마다 방학 때마다 막 해외 이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한 3년 동안을 이제 생활비를 도와줘서 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있고 엄마도 다 해주시니까. 와.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 어느 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여러 군데 치과를 가다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네.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봐라. 이 아이는 심리적인 게 너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삶이 너무 긴장이었던 거예요. 긴장할 때마다 이를 꽉 깨무는 게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습관이 아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턱관절이 오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우리 따님은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막 긴장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좀 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밤에 잠을 우느라 못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밤을 새고 계속 엄마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잠 좀 자라고. 아이고. 그동안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이제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엄마인데 그때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느꼈어요. 아, 엄마도 사실은 진짜 약하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좀 옆에서 좀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린애가. 했는데 저는 아직 어리니까 뭘 해야 어머. 될지 모르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한테 너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된다. 아이고. 너가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너가 아이고, 이제 참. 그 집에 엄마 다음으로서는 가장이니까 너가 그 집에서 동생들도 잘 보고 너도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한 명도 토시도 안 빼놓고 다 똑같이 하셨어요. 아이고, 애기한테. 그때부터 좀 그치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일을 깎게 물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입이 안 벌어진 것도 저는 아빠가 뼈가 약하셨대. 뼈가 약하셨대. 그래서 그 유전인 줄 알고 그 말은 누가 했어요? 아니 뭐 독립하고 싶다고 이제 우리 큰 따님께서 하셨는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동안에는 제가 너무 힘들면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왜냐면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힘든 게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한계가 왔고 작년 말에 번아웃이 왔어요. 갑자기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곳 밖에서는 내가 있는데 집 안에서는 내가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본인은 좀 찾고 싶나 보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저로서 살아가야 되는 나이고 앞으로 제 미래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창창하니까. 그럼요. 창창해요. 그리고 마침 엄마가 갱년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울감이 있으시니까 제 얘기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면 엄마가 나도 힘들었어. 나는 오늘 이랬어. 나는 그래서 나도 정말 숨이 막혔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는 제 감정을 좀 해소할 데가 없었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다른 누가 얘기 들어줘. 그동안 엄마랑 동생들한테 진짜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저도 좀 밖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전화만 한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고 받아줬는데 그거 잠깐 이해 못 해주나? 남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랑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남자친구에게 질투가 생기면서 이 아이는 방에 퇴근하자마자 엄마 안녕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몰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딸. 맞아. 그럴 나이지. 한참 많이 사귈 나이지.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되고 집에 와서 한 누군가라도 대화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존중은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존중은 하는데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딸 남자친구랑 친해지면 되지. 의지를 너무 많이 하고. 어머니 이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새엄마로 바꾸라는데요 지금. 적절한 새엄마를 찾지 못해서. 적정한 사람.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 아주 우리 딸 살아있네. 아니 얼굴은 지금 고등학생 1학년 같은데.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 정신적으로 건강할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 아주 괜찮은 상태야 지금. 응, 좋아 좋아. 저런 모습은 좀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엄마 입장에선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딸과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너 갑자기 너 이렇게 변했네. 너 갑자기 왜 이래? 남자친구 사귀고 변했어. 엄마 너무 이거 좀 그래. 이럴 수 있죠.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근데 사실은 딸은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엄청난 중압감을 이게 받아온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네가 이제는 아빠다. 니네 엄마도 보살피고 애들도 보살피고. 그러니까. 그래 아빠 역할을 네가 뭐. 그러니까. 맞아요. 그 주접들을 뭐하러 떠냐고요. 나 알아서 얼마나 알아. 오지랖 왜 포드. 네가 어른이다. 네가 이제는 뭐 해야 쓸데없이. 된다. 그거를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어린애한테 그 중압감을 주고. 우리 따님이 긴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디스크 이거 협착하고 추간판 탈출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그때 그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따님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긴장하고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산다. 근데 저보고 몸에 긴장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됐구나. 강연이라는 거는 혼자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기업 강연도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들 가면 제가 딱 가면 이렇게 말해봐라. 어린 놈의 새끼가 저 표정에 이게 싹 있어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것 같지만 계속 눈치 보고 긴장하면서 어디로 타고 들어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힘드네. 동생들이 이러네.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엄청 쌓이겠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 두 분이 이걸 너무 재밌게 끌고 가니까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로소 처음으로 쉬어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으니까 또 웃기잖아요. 황지성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몸에 긴장감이 싹 사라진다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 따님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 나처럼 그렇게 했겠구나. 그러니까 턱이 2, 3cm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긴장을 하겠어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긴장하는 거예요. 넉넉한 보호자가 있는데 왜 긴장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물론 엄마 입장에선 또 갑자기 왜 이래? 남자친구 사귀고 변했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 숨구멍이 없어서 숨 막혀 죽어버렸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따님이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때 말고 가만히 있을 때 여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운이 오히려 거꾸로 같아요. 따님의 기운이 어머니의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온 기운이고, 근데 그나마 제가 보기엔 너무 다행인 건 따님이 저 기운의 눌림을 갖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동안이에요. 그러면 다행이야, 다행이야. 저는 황재성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춤 한번 추자.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
밝아서 다행이다. 그게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이 버스 놓치면 따님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거 이렇게 된 거는 몸에서 엄청 중요한 사인을 보낸 거예요. 살고 싶다고.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고. 진짜 하늘이 보내준 신호.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딸이 어머니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딸은 어머니에게서 멀어져서 어머니에게 진짜 가까워질 겁니다. 지금 멀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이 있지만 극단으로 멀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멀어지셔서 가까워지십시오. 지금 어머니 연세가 50 안 되셨죠, 아직? 51. 51? 1? 51.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올해 50? 55. 55.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이제 저는 51이 됐으니까, 아버지라면, 그래, 너 이제 친구랑 나가서 살아라.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고 하겠죠. 너 재미있게 써라. 너 옷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한없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러셨겠죠. 우리 따님 5월에 제가 지금 저희 한 녹화 때마다 한 분 정도 제주도에 저 마침 5월에 제주도 가요. 그래요? 나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너도 친구야. 너도 보통 애가 아니구나. 대단하다. 보통 애가 아니게 잘 성장했구나 네가. 야 진짜. 삼촌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래. 제가. 그동안 생활비를 다 이제 드리고 하니까 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잘 못 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생활비 끊고 친구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아, 쟤 왜 이렇게 웃겨?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2박 3일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하고 제주도에 호텔하고 삼촌이 해주신대. 전부 황제성 아니야. 우리 그때 엄마 없이 친구하고 누구 친구예요? 그 전화하던 남자친구? 아니요. 아니 뭐 하얀아 누구든 상관없어. 누구든. 좋아요. 네. 남자친구 중간에 조인하라고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오늘 뭐 불편한 분들이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엄마에 대한 불편 신고 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네. 자, 우리 엄마를 소개하자면 본인이 겪은 고통보다 더한 것이 아니면 고통으로 쳐주지 않는 이 시대의 철인이자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기준이 이제 네. 어머님의 고통이시구나. 결혼 5년 차 된 저에게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네. 아유, 너는 여자가 돼서는
야, 그래도 남자가 우선이지. 난 너보다 최성화 편이다. 어? 와. 한평생 남자가 집안의 서열 1순위야. 나 여기고 살아온 분이란 걸 알지만 딸 앞에서 무조건 사위 편만 드는 모습을 볼 때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오늘 김창욱 선생님은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사위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다. 뭐 사위 백년손이 뭐 그렇지, 백년손님이죠.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딸보다 대놓고 사위 편을 드셔서 이게 살짝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사연자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요. 앞에 앉아 계시. 딱 들어보니까 친정어머니와 지금 남편분과 함께 사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퇴소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살게 됐어요. 육아 네. 때문에도 네, 그렇고. 아니 근데 주로 어머니께서 어떨 때 사위 편을 드세요? 제가 남편보다 좀 퇴근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원을 하고 뭐 아이 뭐 씻기고 먹이고 이런 거를 다 하면 하루가 없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일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아이 씻기는 거 정도는 이제 남편이 하자 이렇게 딱 약속을 정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엄마는 그걸 뭐하러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니? 네가 하면 되지. 이렇게 빨리 끊는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애는 다 그렇게 키우는 거라면 아이고.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고 다 너만큼 힘들다고 너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시댁 어머님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저기 친엄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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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엄마예요. 네. 너무 사랑하는. 너무 너무 사랑하는 친딸. 저희 남편이 되게 또 착하고 자상해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밥도 먹이고 애랑 같이 놀아주고 있거든요. 엄마는 또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왜? 최서방이 밥도 먹이고 씻긴 동안 넌 뭐했니? 애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아직도 자고 있다고. 아직도 자고 있다고. 아직도 자고 있다고. 주말에 나는 잠을 안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네. 네. 그럼 나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네네네. 사이가 애기 밥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럴 수 당연한 있지 거 않을까요? 당연한 거 둘 중에 한 명이 시간 되거나 체력이 되면 그럼 놀아도 같이 나와서 놀아야지. 아니야. 그건 그러지 마세요. 제발. 굉장히 가사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단지 엄마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좀 서운하다고 표현을 안 해보셨어요? 표현도 덤비죠. 덤비죠. 예? 덤벼요. 맞아요. 제가 참는 딸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네. 너처럼 덤빈 날 처음 봤다. 아 너처럼 덤빈다. 참. 엄마는 너처럼 덤빈 것은 처음이야. 맞아요. 우엄해. 징해버려. 누구 애비랑 똑같은 년이다. 너. 맞아? 찾았어! 드디어 저분을 찾았어! 너도 네 애비랑 어쩜 그렇게? 또 시작이야. 저 여자 또 시작이야.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돼. 엄마 사는 거 보여 안 보여? 엄마 네 친구다. 엄마 네 친구야. 어렵게 대하지 마. 그러다가 그러니까 친구처럼 했더니 엄마 네 친구야. 말버릇이 왜 그래? 그런 여자가 있어? 어디서 기어 올라오려고 지혜비 같은 게 그냥. 또 못된 여자 나왔다. 찾았어! 드디어 저분을 찾았어! 똑같아요. 얘들 게으른 게 아빠 닮은 것 같아가지고 더. 야, 드디어 전설로만 듣던 그분이 빙의하셨네. 드디어 나오셨네. 정자가 아주 씨가 똑같은 말이야? 똑같아. 상대방 배려 없이 놀고 마이크 있냐. 잡고 마이크 어머니 마이크. 그러죠. 퇴근하고 오면 힘든데 집에서 쉬는 사람이 해야지. 먼저 왔으니까 그럼 같이 놀면 좋잖아. 근데 먼저 온 거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일한 거 같아. 그것도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딸 둘을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좀 독하게 키웠어요. 네. 혼자 키웠으니까 욕 먹지 말으라고 네네네. 더 독하게 키운 것 같아요. 좀 강하게 키우셨군요. 아버님은 이제 우리가 이별하신 그 아버님은 지금 사위들 같은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아니면 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도 모셨고 시어머니도 모셨고 시어머니 치매 시어머니도 모셨고 애들 아빠가 뭐 일생 돈을 벌어 오지도 못했고 제가 벌어놓은 돈까지 갖다 엎어먹은. 엎어먹은. 다 먹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저는 진짜 학원도 못 보냈어요. 진짜요?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어머니가 엄청나게 키우셨군요. 허리띠를 진짜. 마음이 늘 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키우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늘 했는데 나처럼 안 살아요. 근데 화가 나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나는 엄마야. 나 원래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어. 네. 근데 내가 어떻게 방송이 하다가 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스. 어머니 일단 이거는 구술해야 됩니다. 굿. 자 이게 어머니 이게 지금 구술해야 돼. 이게 강연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물러가라 자기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물러가라 이 자기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이제 어렸을 적에 내가 어리고 애들은 둘이고 근데 남편은 너무 진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을 해야 뭐합니까?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까지 내가 뻗신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 얘네를 지키려고 내가 막 억지로 막 그 강한 걸로 막 수십 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위가 딱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애야. 그러면 저게 그냥 사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런 남편도 있네. 맞아요. 저런 남자를 두고 너 안 일어나 자빠져 자냐? 연병할 년이 아주 그냥. 야, 전라도 수액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찐득찐득한 에너지인데 이제 따님이 듣기엔 아유 무슨 말을 저렇게 해.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뭐 남편이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잘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는 이게 지금 딸로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케어받지 못했던 내 남편을 세상에 여기에 이 좋은 사위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딸하고만 정리 관계가 아닌 거죠. 네. 이건 되게 복한 미묘한 관계예요. 어머 저 남편은 저렇게 좋네.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어 이년아. 정확하다. 정확해. 나는 귀신이 들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어머니 안에 지금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책으로 쓰면 100권이니까. 근데 너는 뭐가 힘들다고 이런 남자 갖고 너가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옛날 내가 생각이 나고 그 옛날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산 세월에 대한 인정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우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 어떻게 견뎠어 그 시간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집을 지키려면 화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되게 좋은 집을 잘 지키셨고 아이들을 잘 키웠잖아요. 되게 좋은 담이 있어요. 근데 이 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건드는 것들은 다 뒤져보려고 아주 고압 전기를 근데 멀리서 보면 멋있어. 튼튼해. 안전해. 근데 뭔가 하나 엄마의 딱 저 기분 하나를 잘못 건드리는 순간 그냥 이게 빡 이러니까 이제 딸들은 다 똑똑하니까 이제 알아. 모르지 않아요. 딸은 안 덤볐어요. 한 번도. 얘만 덤벼요. 서운한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전기를 살짝 꺼도 되고. 많이 껐어요. 더 꺼야 돼요, 어머니. 더 꺼야 되고
그리고 그 더 끄는 거를 도와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딸들이 도와줘야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인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살았어. 아니 아침에 휴일 같은 때 근데 죄송한데 이거 누구 사연? 누가 고발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고발할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때 어머니가 힘들었던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26에 결혼해가지고 21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47. 40대 그때 후반. 그때 지금의 어머니가 그때 그 40대 힘든 며느리의 마음은 그 딸의 마음은 어머니밖에 모르니까 그 상황도 모르고 이건 딸도 알고 엄마도 찬찬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힘든 세월을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유봉순입니다. 봉자, 순. 순자. 네. 그러면 봉순아 하고 40대의 봉순이한테 지금 50대의 봉순이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많이 내려놨는데 봉순아 하고 더 봉순아 하고. 내려놓자. 봉순아 꼭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건달처럼 살아보자. 봉순아 나만을 하고. 위해서. 근데 나 봉순아. 봉순아 하고 봉순아 하고 봉순이가 봉순이에게.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한테. 그래 봉순아 고생 잘해왔고 보람되게 잘 살아왔고 이제 내려놔도 되잖아. 그게 안 되네요. 잘 노력하겠습니다. 남편과 딸의 불편한 관계가 고민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딸은 휴학해서 스펙 쌓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지식한 잔소리꾼 남편은 졸업이 우선이고 졸업하고 나서도 스펙은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창과 방패인 남편과 딸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두 분씩 앉아 계셔가지고 괜찮은데 유독 저 테이블만 저 의자만 진짜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는데 아 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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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기겠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이 두 분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중간에 이제 계속 휴학을 원했었는데 계속 아빠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한테 몰래 엄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 그냥 혼자 휴학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 나중에 더 커질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중간에 딸의 입장에서 이제 또 살짝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애를 망치는 일이라고. 네, 너는 왜 애 편만 들어주냐고. 네. 무서워.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지 설득이 돼서 또 딸한테 아빠의 편을 들어서 또 말을 해주면요. 엄마는 왜 아빠의 고지식한 생각에 넘어갔냐. 네. 네.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되는 중간 입장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듯한 느낌이요? 딱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엄마가 바뀔 수 있거든요. 새엄마. 엄마도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새아빠 생기는 날이고. 사실 아빠랑 대화를 시작을 하면 꼭 끝이 안 좋게 끝나가지고 혹시 아버지하고 의견 대립될 때는 존댓말 써요, 반말해요? 반말 사용. 일단 좀 맞아야 되겠네요. 아빠한테 반말 짓거리 찍찍하고 반말하다 보면 아우 아빠는 왜 이렇게 고지식해? 아 말이 안 통해 진짜.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와우. 저희 딸이라면 빠따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인문계 애들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도 등급이 되게 높고 이것저것 스펙 쌓은 것도 많고 경험 되게 많은데 저는 했던 게 어떤 한 분야만 한 했군요. 분야만 그 한 운을 팠다 보니까 하나만 할 줄 아는 애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경력을 조금 쌓고 싶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빠는 졸업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하면 회사에 가가지고 졸업하고 뭐 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1, 2년 동안 놀았네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솔직히 이해는 좀 아 정말요? 꼰대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요. 초년생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휴학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간다고 해도 크게 인정을 해줄까라는 우려도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다시 입학을 재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한다는 건 또 힘든 게 있죠.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잘 졸업해가지고 무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말만 하면 이제 고지식하다 그러고 이제. 따님이 고집이 세죠? 예.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닮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따님의 이런 성향이나 기질이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닮았다 생각하는데 안 닮은 것 같은데. 고집 있으시죠, 고집 있으시죠. 서로 두 사람만 인정. 내가 아빠 닮았다고? 내가 고지식한 아빠 닮았다고? 서로 부인하고 있고. 따님은 이러고 아버님도 계속 안 닮았다고 그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대학을 2번 떨어지고 이제 국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1살에. 흔히 말하는 뭐 명문대학. 뭐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 해병대. 불멸의 대학교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표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네. 저희 대학 표는 다 알아요. 해병대가 뭐 잡죠? 귀신 잡. 서울대가 뭐 잡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음악을 했는데 음악으로 꽃이 안 펴지더라고요.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왔네요. 강의가 2년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 있으면서 단호박을 팔았어요. 애월의 미니 단호박이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요? 아줌마들이 여러 개 먹어요. 맛있으니까. 한 개만 먹어야 돼. 그러다가 강연했네요. 다시 코로나 끝나서.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알츠하이머 이슈가 터졌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따님이 어떤 전공을 하든 지금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상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인간의 삶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맞아.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뜻대로 됐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은 지금의 배우자와는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 못하게 지금 사람과 만났지만 우리는 또한 예상 못한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안 됐다고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열린 문들이 다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달복달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주에 귤이 맛있잖아요. 근데 노지귤,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자란 귤 중에 그 되게 좋은 귤이 있는데 주로 서귀포 귤이 맛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에서도 1급지가 있어요. 최고는 언덕의 안반 지역. 왜 그러지? 그럼 이게 왜 좋냐? 왜? 귤이 쉽게 말해서 달려면 물을 적게 주고 해를 많이 줘야 돼요. 언덕이면 비가 오면 밑으로 새버리잖아요. 근데 안반이 있어. 그러면 안반은 더 침투 못하고 흘러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더 밑으로 내려서 이 물을 가져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 지역이 있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저희 공동구매 공부 진행시켜. 근데 자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햇빛을 조금 준 자녀가 제가 보기엔 가장 더 밍밍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줘야 할 가장 괜찮은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적절한 햇빛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컨설팅이 아니고 좋은 매뉴얼대로 가라는 그 지시가 아니라 입장 차이가 나면 아이한테 추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빠의 의견은 분명히 제시해요. 아빠가 생각해 보기엔 이래. 근데 우리 딸의 의지가 그렇게 됐잖아. 딸아, 글로 가야 돼. 아빠 힘이 닿는 대로 그걸 지원할게. 근데 이게 부모가 되면 잘 안 돼요. 엄마가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엄마는 뜻이 이런데 너의 뜻을 지원할게. 와, 한 번도 태어나서 그 조합의 단어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어보지. 근데 우리는 내 딸아, 인생은 요렇게 가야 돼. 지금 너 그 생각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인데? 아, 지금 딸한테. 엄마가 모르겠어? 애기들한테. 엄마 가수로 시작해서 지금 방송활동 유튜브 하면서 엄마 공중전, 산전, 추전 다 겪어봤어. 어떻게 알지? 엄마는 딱 눈 보면 바로 나와. 김창욱 저 새끼가 언제까지 갈지 딱 나와. 박수를 왜 3번 쳐요? 맞다 이건데? 진짜. 나 너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 그 방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이 나가고 있어. 네. 맞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얻어야 될 건 뭐냐? 가족끼리는 지지할게. 자, 지지하고 지원은 다릅니다. 지원은 휴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를 해주는 거예요. 휴학 기간 동안 너 학원도 다니고 유학도 가보고 너 세상을 경험해봐. 아버지가 최소한의 서포트 할게. 이건 지원. 지지는 마음으로. 그럼 아버지가 지금 지지도 하시고 지원도 하실 건지. 아버지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지원하실 거예요? 지지하실 거예요? 지원과 지지를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내쫓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버님? 당황스러워서 잠깐. 둘 다 해. 지지를 한번. 지지를. 야,
드디어 역시 선생님 절대 안 꺾이실 줄 알았어. 네, 저도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건 전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오히려 너무 많이 해주면 자식한테 독이에요. 아이가 자기의 심장으로 피를 펌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무 좋은 기계로 펌핑해줘 버려. 그러면 이 아이의 심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나 돈 있어. 여러분 돈 있는데 자식을 막 지원 많이 해주면 그 진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돈 나 조금만 줘요. 좋은 데 쓰려고. 귀여워. 그리고 제가 따님한테 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하고 의견을 부딪힐 때 논리로 해서 설득을 시키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아빠한테 부탁하는 형식의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아빠 말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밖에 나가면 확 무너질 것 같아서 아빠 나한테 1년만 좀 기회를 줄 수 있어? 그걸 카톡으로라도. 왜냐면 그 얼굴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건 여배우 아닌 이상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한국 사람. 그렇지만 그 감정을 아빠가 느끼게 해야 아빠는 스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걱정도 되고 또 내가 완벽하게 서포트를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아버지들 마음엔 있거든요. 그러니 말은 인정하고 부탁하듯이 하면 어떨까? 딸한테 한마디 하시죠.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잘 커졌어요. 크게 문제 없이 잘 커졌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벗어 던지고 자기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어색해가지고 제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제가 또 너무 또 막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의견데 오늘 와서 좀 들어본 것도 있고 해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이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뭐라고요? 돈 좀 꿔달라고 해요. 그냥 돈 좀 꿔달라고. 아빠 지지해줘서 고맙고 좀 덜 싸우자. 아빠도 나이 먹었고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빠뜨라고 와. 뿌이. 27살, 26살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도 두 딸을 뒀는데 이분도 두 딸을 두셨네요. 네. 항상 모범생이었던 둘째 딸이 네. 중고등 시절에도 안 하던 반항을 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말다툼은 기본이고 요즘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제 말을 차단해버립니다. 이젠 밥까지 따로 먹어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걸까요? 예전처럼 좋았던 모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춘기 늦게 왔네. 예? 일단 주인공 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딱 네. 보면 어머 딸도 너무 예뻐요. 예쁜 딸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너무 젊으신데? 어머니도 너무 젊으시고. 아니 근데 언제부터 딸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살 네네.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딸이 좀 많이 이제 그 사춘기를 좀 많이 발산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학교에서나 뭐 밖에서는 너무 모범생인데 이제 저한테만 이제 그걸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제가 이제 많이 힘들고 이제 좀 그럴 때 이제 동생인 저희 작은 딸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 착하게 이제 저를 위로도 해주고 또 뭐 엄마 어디 가자 뭐 핫플레스 어디 가볼까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같이 많이 다녀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다. 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대학교도 어쨌든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늦어지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제가 이제 많이 네. 픽업도 가기도 하고 이제 전화를 계속 보면 근데 대학교는 잘 안 데려가는데. 전화를 하면은 뭐 연습 중이야 끊어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쩔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전화를 계속 하다 보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혹시 전화 한 번 하시면 몇 통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은 연달아서 한 10번까지는 10번까지는 10번 한 것 같아요. 네, 새엄마가 좋습니다. 새엄마가 이게 또 뭐 친엄마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일단은 너무 충격적인 게 대학교 때 우리 학생을 데리러 오는 엄마가 있는 것도 사실 되게 놀랍기는 한데. 아, 멀면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아, 전 그럼 다른 되니까. 엄마랑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근데- 특히나 둘째가 좀 약간 든든한 그런 존재라 더.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전화를 10통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안 받는 우리 따님도 왜 안 받으시는지 한번 번쯤 받아주지. 물어볼게요. 왜 안 받으셨어요? 우선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피하지 않고 받으려고 네네. 하고 집 가고 있는 버스에서도 받고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끊을 때 엄마의 그 한숨 쉬면서 뚝 끊고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네 이제 그 화난 게 느껴지는 그 말투로 통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피하게 되고 불편하지. 근데 엄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랑 언니가 둘이서 저한테 그러거든요. 같이? 둘이 같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곱하기 2였어. 지금은 엄마가 케어를 넘어서서 이 사회심리학에선 지금 어머니의 현상을 단돌이라고 하거든요. 어둠의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야 동생들 입 단돌이 쳐라. 그렇죠. 단돌이 안 되면 너희들 목이 단돌이야. 엄마는 두 종류가 있죠. 엄마, 새엄마. 또 자녀들은 또 마냥 친엄마라고 또 친하지 않은. 그러면 친엄마라고 친하지 않고 친아빠라고 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친구 관계가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친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애정이 있지만 저쪽의 주권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설령 네가 실수할 수도 있어.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주체자야. 하지만 아이들이 자식된 입장에서 답답한 건 엄마가 아직도 나하고 탯줄을 연결한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안 좋은 걸 먹으면 나한테 이게 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나도 이게 싫어. 나도 이걸 자르고 싶어. 나도 독립된 성의 성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느낌을 언제부터 느꼈어요? 한 25부터 이제 25부터. 네. 지금은 지금 27 됐는데 네. 그러면 한 3년 정도 느낀 거네요. 네. 근데 25살에 어느 날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부터 그 니즈가 이렇게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10대였을지도 몰라. 더 이전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착하고 눈치를 딱 보니까 언니가 저러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쓰러지겠는데? 나도 그거 감안하고 내 거는 확 누르고 오히려 엄마를 많이 챙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자꾸 우리 딸 보고 착하대. 아우 착하다, 착하다. 네가 이러니까 엄마 산다. 네 언니 전현이래. 저 연이 지나가면 그 해가 지나가면 이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너 보고 살아. 네가 엄마 남편이야. 엄마 딸이고.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러면 이제 속으로 나도 좋긴 한데 너무 부담 100배야. 나도 엇나갈 것 같고
나도 불편하고 나도 짜증나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진짜 쓰러지니까. 맞아.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착하니까 막 참는다고요. 그러다가 인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예고 없이 이게 빵 나간다고. 맞아. 그러니까 아마 섬세한 딸이 어렸을 적부터 오래오래 누적되었던 것들이 아마 지금 이제 이게 균열이 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엄마가 더 오면 딸은 더 뒤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그리고 나중에는 딸이 기분이 나쁘고 성격이 못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고통을 받을지 찾아내요. 그럼 엄마 고통받을 말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이 먹고 후회하겠지만. 근데 엄마는 너무 속상하겠죠. 왜냐면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말 잘 듣고 엄마 도와줬던 딸을 다 기억할 테니까. 맞아.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따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건 늘 그렇지만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아, 맞아요. 사장님과 직원의 문제가 생기면 그 열쇠는 직원보다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강연자와 관객과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 수 있는 건 훨씬 강연자에게 있죠. 그러니 엄마가 이제는 딸을 독립된 성의 성주로 조금씩 훈련하는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잡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멀어져서도 엄마 위해 주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성인이 된 인격체로 좀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지내볼게. 또 지혜 씨도 또 저도 딸이 있는데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순간이 모든 순간이 저 딸을 키우는 모든 순간이 정말 추억이고 사랑이고 나의 전부인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막 말대꾸하고 그러면 제가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막 이게 저는 막 벌써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갔잖아요. 5살인데 그 유명한 문구 나왔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딱 그러는데 제가 5살 애기가 그런데도 막 혼자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26년, 27년 키우시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키우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놓아줄 때니까 저도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부부도 커플도 아닌 자매 관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 언니는 아빠의 가정 폭력 때문에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엄마를 위해 6살 어린 저를 보살피기 위해서 소녀 가장이 된 언니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우리 언니. 쉬지 않고 일만 하던 언니는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본인을 위한 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언니가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언니를 향한 이 동생분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편지로 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도 맞으시죠? 두 분 다 우리 두 자매가 약간 울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휴지도 좀 드릴까요? 네. 눈물 나서. 주시네요. 눈물 나서. 주시네요. 네. 휴지 있어요? 또 뭐 인싸가 다 됐어요 보면. 야, 진짜 다 챙겨주시고. 제가 동생분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그럼 이혼한 후에 그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나요? 일단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을 해서 집에 생활비를 대줬다는 기억은 하나도 없고 엄마도 이제 가게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집에 어릴 때 혼자였었고 이제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언니를 많이 봤던 기억이 사실 많이 없어요. 언니랑 몇 살 차이 나세요? 저 언니랑 6살, 7살 정도 차이 나요. 6살, 7살. 그러니까 저도 동생이랑 9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니인데 내 애기 같은 느낌도 그치. 반씩 있어요. 진짜로 맞아. 있어요. 나이 차이가 나면. 어린 시절에 그럼 언니가 어떻게 보살펴줬는데 혹시 기억이 나요? 일단 어릴 때 들은 적은 없고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네. 이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사야 된다든지 교복을 사야 된다든지 할 때 언니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금액을 저한테 대줬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구나. 네,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 등록할 때도 입학금을 언니가 또 마련을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최근에 언니랑 많이 친해졌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제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언니는 항상 모르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항상 제가 먼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 마음인데. 아직도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딱 하나만 떠오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떡볶이. 떡볶이. 그러면은 언니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우선 학교 다닐 때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상담할 때도 제가 항상 다녔고 직접 선생님들 직접 만났어. 네, 어머, 제가 세상에. 항상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엄마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도 어린 나이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에 동생을 케어를 해야 됐으니까 애가 애를 봤네요. 네, 그땐 그게 되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전화가 오세요. 아빠 또 시작됐어. 아빠 또 쫓아왔어. 또 그러면 저는 친구들이 있든 학교 수업을 하든 엄마한테 달려가야 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엄마도 지켜야 되고. 진짜 핸드폰 울리면 되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보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제 마음보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그게 가장 우선이었어서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동생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집안이 그런 특수한 환경이었다고 모든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제 경험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착한 언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앉아 있을 때 그거 봐보세요. 저
7년 전에 디스크 수술했단 말이에요. 4번, 5번. 네. 휠체어 타고 강의하다가 전기 와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자에 앉으면 편해요. 당연히 이렇게 팔걸이 하는 거에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하고 똑같이. 내 편한 거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앉았을 때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거나 더 프로그램에 유익하겠다는 그거를 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이 판이 좋아야 돼. 김창옥이 더 그냥 바닥에 앉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재밌게 그걸로 치고 그렇게 가야 돼. 내 허리가 무슨 문제야? 이건 다시 그냥 뭐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끝나고 또 운동하든 치료받든 해야지. 이 무의식적인 제 안에 제가 최종 결정권을 갖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제 엄마 아빠도 안 계신다면 그럼 난 이 동생하고 내 완전 가족인데 그러면 얘가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언니는 무의식으로 계속 그걸 생각하고 언니의 의자에 안 앉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냐 할 때 떡볶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마 저도 선생님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불편함에 오래 있어서 적응했어. 그러니 행복해질 것 같으면 불안해. 여유가 있어질 것 같으면 불안해. 차라리 조금 불편한 채로 있는 게 내 마음은 편해. 이런 게 이제 언니의 몸 안에 오래오래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래서 야,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 너 생각해. 언니는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사고 싶은 거 사. 사실 부모도 그런 사람 많이 없거든요, 요즘은. 나 안 하고 자식 다 주는 엄마들 많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참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언니의 시간을 자기도 어린 나이부터 다 녹여서 동생에게 주었네요. 언니는 지금 결혼 안 하셨죠? 결혼을 안 하시고 좀 미루셨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들을 봐서 결혼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딱히 저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넌 그냥 혼자 살아라. 나중에 능력 되면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라. 이 소리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은 남자들도 있어요. 필승도 불러주고. 맞아요.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분이 그 뭔 탁인가 뭔가를 계속 하는데도 그럼요. 네? 막 그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운전하고 맞아. 자기 가정 막 해보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도 영상 메시지 하라고 하는데도 타가 건강해라고 하고 건강해 그러는데도 저렇게 저 선한 미소를 갖고 와이프 옆에 있는 그런 남자가 있잖아요. 진짜. 이런 남자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저희 아버지 바람핀 얘기를 조금 몇 번 했잖아요. 막 웃기게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뭐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시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절대 뭐 여자를 밝히지 않는 사람, 오히려 반대로 꼭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지 해서 저는 지금 제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기죠, 저희 남편 생각하면. 그렇죠? 네. 저희 아빠랑은 정말 반대예요. 엄마가 선택한 사람은 아빠였지만 맞아. 이 세상에는 정말 또 좋은 또 괜찮은 남자들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로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치우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이 나이가 먹잖아요.
언니가 혼자 나이가 들어가는 게 여동생의 마음에 가슴에 얹어진 이 돌이 더 무거워져요. 맞아, 서로. 우리 언니 정말 날씬하고 예쁘고 남자들이 대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집안 문제와 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고 언니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네. 그러면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의 무게감은 계속 여기가 진짜 심장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또 보고 언니가 좋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라 이런 바보 같은 유치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만 열면 어떠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마음을 연다고 바로 좋은 사람이 오냐.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지. 또 이 새끼도 이 생명도 만나보고 생명체를 다양한 생명체를. 다양한 생명도 만나보고 언니가 되게 이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이렇게 웃고 점점 그늘이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나중에 동생 케어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엄마한테도 못 드렸는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예쁜 옷 입고 좀 철없는 행동이라도 하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살았으면 저의 슬픔이 조금 거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 엄마는 또 힘든 얘기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가도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안 가면서 미안해 또. 안 가면서 또 죄책감이 또 들어. 난 엄마가 좀 밝게 웃고 이쁜 옷 입고 좀 웃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아름은 나답다는 뜻이다. 그리고 언니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게 일이든 취향으로든 그거를 볼 때 비로소 동생에 대한 언니의 마지막 역할은 다 하는 거다. 지금까지도 우린 너무 잘 살아왔어. 우리 동생이 언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죄송해요. 사랑하는 언니야.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 언니가 바라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니의 상처를 너무 늦게 알아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